네, 안녕하세요. 815 머니톡. 오늘 오랜만에 신일진 교수님 모시고 우리 신도시별로 상권 분석을 좀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이죠. 그동안 학생들 채점 하시느라 아주 정신이 없으셨다고 제가 얘기해 드렸는데. 네, 한 200명 리포트를 점수를 매기다 보니까 정신이 네. 하나도 없었습니다. 네, 그래요. 자, 그러면 오늘 저희가 첫 번째로 찾아가는 그 신도시 상가가 어느 쪽이죠? 상권이? 이번에는 우리 위례 신도시하고요. 네. 그리고 하남 미사지구, 그리고 우리가 김포의 세 개 신도시 위치를 한번 이렇게 하나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요새 좀 말도 많고 하여튼 상가 투자하신 분들이 정말 되게 힘들어하는 지역이죠. 위례 신도시. 예, 위례부터 시작해가지고 한번 상권을 분석해 볼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럼 한번 이렇게 좀 이번에는 그 지역 그 지도를 좀 보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자, 먼저 이거 신도시를 이렇게 상가를 투자를 하신다거나 또 아파트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예. 위례 신도시를 기준으로 분석을 하지만 다른 지역도 이런 방식으로 분석을 하시면 상가 투자뿐만 아니라 창업에서도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가장 실수하는 게 뭐냐면요, 이 공간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이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 도면을 보고 하시거든요. 네. 그러면 그 도면이 어떤 이렇게 위치되어 있어서 상업지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어서 어디가 잘 되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이번에 위례 신도시는 제가 한번 입지를 이렇게 세분화돼서 이제 빅데이터를 통해서 그림으로 보면서 한 번씩 이렇게 나눠놔 봤어요. 첫 번째, 우리가 신도시 같은 경우, 위례 신도시 같은 경우는 주거지와 연관된 상권이거든요. 네. 혹자들은 성남에서도 방문하고 가산 어디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장기지구. 장기지구에 우리 가든파이브에서 또는 업무지역에서 위례 신도시를 방문한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요. 전혀 해당 사항이 없어요. 자, 먼저 이게 고속도로거든요. 네. 서울로 들어오는 고속도로고요. 네. 이게 이제 잠실 쪽으로 지나가는 대로죠. 아. 예. 일단 이쪽 지역에서 이 장기지구 쪽에서 올 수 있는 조건이 다 끊겨 있어요. 그리고 이 상급지가 요 가운데 요 라인에 형성되어 있거든요. 요렇게. 네. 그리고 또 여기가 이제 점포주택. 여기도 점포주택. 그리고 여기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근린상가 지역. 자, 이렇게 형성되어 있어요. 일단 외부에서 올 수 있는 조건은 없어요. 그리고 아파트 지역에 있는 사람들, 즉 주거지역 사람들이 사용하는 상권이에요. 자, 이거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아파트 지역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먼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아파트 딱 이렇게 보시면 가운데 있는 숫자들이 세대수예요. 아, 그래요? 2200세대 하면 549세대 이렇게. 예, 이게 세대수고요. 지금 형상이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가운데 밀집되어 있는 공간도 보이고 외곽으로 빠져 있는 것도 보이시죠? 네, 그러네요. 자, 여기 지금 이런 지역들이 지금 빠져 있는 쪽이죠. 자, 그러면은 이 지역 사람들은 이쪽 안에 상권으로 들어오기는 상당히 불편하다는 얘기죠. 네. 여기도 마찬가지죠.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 자리에다가 근린 상가 점포들이 들어가 있는 거를 볼게요. 초록색이 여기 점포들이, 상가들이에요. 근린 상가. 근린 상가.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집합 건물법에 의한 상가죠. 네. 자, 요 가운데 길을 보시면 여기 이제 상업지로 만든 우리가 트램길이에요. 이 트램길 라인으로서 상가들이 이렇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 지역 보시면 여기 이게 스타필드 지역이죠. 네. 그리고 여기는 오피스텔. 네. 그리고 이렇게 또 상업지가 이렇게 상가들이 밀집되어 있죠. 네. 이런 상가의 위치들이 항아리형 상권입니다. 그런데 단점이 뭐냐면요, 이 전체 세대수에 비해서 상가가 너무 많아요. 아, 그런가요? 여기가요. 좀 네. 위치 크기로 가서는 좀 작아 보이는데. 조금 확대 보일까요? 네. 이렇게. 네. 조금만 더. 지금 이렇게 하나하나 건축물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이 숫자는 뭘 의미하는 건가요? 저건 이제 이 건축물을 제가 설계하면서 넣으면서 아이디 번호예요. 아. 네, 번호를 1, 2, 3, 4로 약간 잊어버리셔서.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게 지금 이제 군인 아파트가 들어올 자리거든요. 이 자리가. 그 자리가? 예. 이 자리까지 채워져야만 여기가 조금 도움이 돼요. 음. 지금 현재 있는 세대수는 상가들이 너무 많죠. 현재로서는. 예. 군인 아파트 몇 세대가 들어오는지. 아직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어요. 아, 그 네. 세대수는요. 근데 크기로 봐서는 상당한 세대수가 상당한 들어오는데. 세대수죠. 네. 예. 자, 그리고 지금 가운데 있는 상가들, 이 초록색들이 가운데 있는 상가고요. 자, 여기서 보시죠. 예. 이게 전부 다 상가들이에요. 아. 자, 지금 이제 이 정도만 보시면은 어디가 잘 될지 안 될지를 나눌 수가 있어요. 자, 먼저 첫 번째,
지금 이 지역입니다. 음. 자, 여기에 보면 하천이 가고 있죠. 네. 여기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뭐 공원길을 해가지고 우리가 뭐 운동을 한다든가 뭐 산책을 한다든가 하는 길인데 얘가 장애인이에요. 이쪽 지역에서 이쪽으로 들어올 일이 거의 없어요. 주거 지역에서는. 네. 그러면 뭐냐면 여기는 독립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요 세대수 갖고 지금 이상권을 커버를 해야 돼요. 그러면 상가가 지금 많은 거네요. 예,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러면 여기가 잘 되려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게요. 일단 시장 자체가 소비자들이 없으니까. 소비자가 없죠. 네. 그러면 뭐 이 뒤쪽으로 밑에 쪽으로 보시면 네. 이 밑에 쪽이 성남 쪽이에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이게 뒤 이제 배우 단지가 복층 아예 건물이에요. 없네. 예, 배우가 아무것도 없죠. 이게 산이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서 올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형성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조건이죠. 지금 위례의 그 어떤 그 공실 상가들 때문에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지역이 여기 지금 1차적으로 이쪽인가요? 이쪽이에요. 그쵸. 공실이라기보다는 비어있는 것도 있지만 영업이 전혀 안 되는 거죠. 영업도 안 되고. 네. 지금 공실인 지역이 여기 하고요. 여기 위에예요. 음. 그래서 왜 위례 중앙역에 들어오려고 했던 공간이 왜 되는지 벌써 지금 이 그림에서 볼 수 있거든요. 네. 자, 이 그림에서요. 장애인인 학교를 집어넣어 볼게요. 학교가 왜 장애 요인이 되나요? 밤에 어두워지죠? 네. 그럼 그 앞을 지나가다니까 불편해요. 음. 자, 지금 이제 이 고동색이 장애인이에요. 학교들. 네, 학교들이에요. 여기도 학교고, 이거 다 학교들이에요. 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분석하는 방법을 보는 거거든요. 신도시에서. 이게 순서예요. 저희들의 그 신도시 쪽에서 분석할 때 전문가들이 분석하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뭐 다들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해요. 자, 지금 여기 위례중앙고등학교하고 여기가 또 학교가 있거든요. 네. 지금 이쪽 지역 사람들은 여기 반으로 이렇게 나눠봤을 때 이 지역 사람들은 여기 통과를 안 해요. 여기 지역은 이쪽에서 보면 다 끊겼죠. 네, 그러네. 지형지수를 보면은요. 지형을 보시면은 지금 공간이 이렇게 오르막길이에요. 그러니까 우측으로. 여기가 예 우측으로 오르막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오르막길에서 내리막길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네. 단지 위례 여기 상권은요. 요게 지금 평지인 거죠. 같은 공간의 크기로 쭉 이렇게 경사도로 같은 경사도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네. 그래서 여기는 지금 평지처럼 느껴지죠. 근데 이쪽이 지금 제일 높은 공간들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제일 낮은 공간. 네. 그래서 약 15도에서 30도 경사도에 이 도시가 있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보시면 다시 얘를 좀 이렇게 복잡하니까. 자, 그러면 이쪽 지역과 이쪽 지역의 사람들은 이 길을 통과를 안 하게 돼요. 네. 이 길을 통과하든가 요 길로 오게 되죠. 이 길. 네. 요게 지금 2200세대하고 2334세대, 1810세대, 1413세대의 요 사이길로 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쪽도 지금 반 잘라서 보면은 이 길로 오게 되겠죠. 요 길로. 예, 그러네요. 그러면 지금 먼저 자리가 만들어질 자리가 이 자리 아니면 이 자리거든요. 상권 형성되는 게. 예, 먼저 되는 자리가. 그래서 위례 중앙역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기역자로 되어 있는 것이 요 자리가 먼저 될 자리죠. 왜 또 그러냐면 1810세대하고 694세대, 673세대 요 사이길. 네. 요 사이길로 들어오는 세대가 또 늘어납니다. 이게 지금 위례 중앙역 위치예요. 이 위치가. 그래서 요 길에 먼저 점포가 만들어지게 돼 있죠. 네. 다음에 얘도 장애인입니다. 학교들. 예, 예. 그러면 뭐죠? 얘들도 이 길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네. 예. 그리고 이쪽 사람들이 일부 이쪽으로 들어오지만 이쪽 지역 사람들은 이렇게 들어오게 돼버리죠. 그래서 상권이 위례 상권에서 먼저 형성돼서 안정화될 수 있는 공간은 이 공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역 주변. 네. 위례 중앙역 주변에. 위례 중앙역 네. 주변. 그리고 지금 이 19번, 네. 이 19번과 65번에 영화관이 있어요. 과연 저 영화관이 얼마나 잘 될까? 일부러 찾아가야 되는데. 예. 예. 그러면 이 동네 사람들은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영화 봐야 돼요. 계속 개봉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그 외 시간에 전부 다 이렇게 영화관 텅텅 비는 거죠. 네. 자, 여기다가 이제 점포주택을 한번 넣어볼게요. 요 파란색 이렇게 생긴 요 부분들이 전부 다 점포주택이에요. 또 이 점포주택이 추가가 되니까 또 상당한 숫자가 늘어나게 숫자가 되죠. 늘어나네요. 네. 네. 자, 이 점포주택 그러면 여기는 소비자가 누굴까요?
위례 뭐 이쪽 200. 이 근처에서밖에 올 게 네, 없잖아요. 그렇죠. 이 근처에서 올 사람들이 없어요. 그렇죠. 예, 뭐 굳이 여기 있는데 여기 올 필요가 네. 없잖아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면 영업이 전혀 안 되는 거죠. 음. 그래서 대부분 많은 분들이 점포주택들을 하면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실질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점포주택. 서울 수도권에서도 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요. 점포주택에서 상가들이 잘 된다라는 거 평균 본 데가 없어요. 제가. 자, 그 다음에 또 여기도 이제 점포주택, 단독주택지, 여기도 단독주택지예요. 네. 1층에 점포가 들어갈 수 있다는 조건이거든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너무 많죠. 네. 일단 얘도 많고요. 상가도 너무 많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잘 될 수 있는 공간은 얘하고요. 네. 중앙역 이쪽, 부분. 예, 중앙역 부근하고 그 북쪽으로 지금 이제 북위례 쪽으로 하고 있는 쪽, 여기 일부. 여기도 중앙에 이렇게 그러니까 그 주변 이 상가 주변을 네. 그 단지들이 좀 감싸고 있네요. 감싸고 있죠. 네, 예, 그래서 예. 좀 가능성이 있네요. 네, 그래서 네. 상권 형성될. 여기다가 이제 군사시설을 한번 넣어볼게요. 자, 여기 파란색 밀리토피아 호텔, 이게 이제 군인 호텔, 그리고 열공급 설비센터, 그 다음에 여기는 저기 군인 그 골프 연습장, 이거 밀리토피아 숙소, 이것도 이제 군인들 숙소예요. 네. 자, 그러면 얘들도 장애인이에요. 이 사람들이 여기서 돈 쓸 일이 없어요. 특히 이 호텔 돈 쓸 일이 없어요. 나와서.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얘가 또 막혀 있잖아요. 상권하고. 아, 네네. 예, 그래서 전혀 이용자가 없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런 자리, 이 지금 현재 점포주택이 많고 412세대 있는데 이 밑에 상가들은요 대부분 오피스텔이나 메디컬 센터 이런 걸 다 바뀌어버려야 돼요. 안 그러면 상가들 전부 다 전멸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 어떤 유흥이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 일부러 찾아올 만한 요소가 없는 거네요. 전혀 없는 거죠. 외부에서 올 조건이 없어요. 정말 뭐 어디 아파서 병원을 간다든가 예. 일부러 그렇죠. 이유가 있어야지만 예. 올 수 있는 공간이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목적 구매. 목적 구매가 강한 성질이 아니면은 저기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공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위례상권은요, 잘 될 수 있는 지역은 현재로서도 여기고요. 네. 앞으로 시간이 지나서도 여기예요. 그리고 여기 일부 되고요. 영화관 밑에 어차피 영화관이라는 그 직계 시설 때문에 일부 되지만 밑으로 뻗쳐나가기는 당분간 앞으로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위례 신도시의 한계가 뭐냐면은 이 상권은 위례 자체의 어떤 주민들이 이용하는 상권이지 외부에서 네. 올 수 있는 조건 안 되는 거죠. 교통 조건이 안 된다는 얘기죠. 전혀 안 되는 거죠. 이제 여기에서 북위례 쪽으로 이렇게 더 보시면 이 북위례 쪽이 오히려 더 설계가 잘 돼 있어요. 상업지 설계가. 지하철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네. 이 라인이 강동구 쪽으로, 저기 천호동 쪽으로 가는 라인이거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근처에 이제 상업지가 이 근처에 있는 거죠. 이 역세권 근처로.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여기에 실패 원인이 가장 큰 첫 번째가 뭐냐면 상권을 여기 만드는 게 아니라 여기는요, 일부만 만들고요. 이 역을 기준으로 해서 이 공간에다가 설립을 했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복정역이거든요. 네. 북정역에서 하차해서 여기에서 상권을 이용을 하고 집으로 들어가는 조건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조건이 반대로 되버렸죠. 흔히들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위례 상권은 항아리 상권이라는 얘기를 해요. 항아리 상권 치고 너무 많은 거예요. 항아리 상권의 특징이 뭔가요? 들어가면은 거주자들인가 또는 소비자들이 그 상권 안에 그 주거지 안에 들어가면은 나올 공간이 없는 거죠. 빠져나올 공간이. 근데 그런 공간을 위해서는 너무 많은 점포들이 배치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례는 상가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그러네요. 네네. 그러면 지금 이게 이제 현상인 거고 문제인 거고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지금 현재 방법으로서는요, 여기밖에 없죠. 지금 여기를 중앙역 전체적으로 부근의 상권을 빨리 살리는 거. 이 공간에, 아니요, 중앙역은 이미 사라져 있어요. 어느 정도 살아나 대부분 있고. 있어요. 네. 중요한 거는 여기를 만들어요. 개발해야 되는 거죠. 이쪽을. 끝부분. 예. 아, 이쪽 뒤에. 예, 북정동 쪽으로. 이 성남 쪽으로. 지금 근데 여기는 산이잖아요. 예, 산이죠. 그쪽 일대를, 예, 이쪽 앞쪽은 또 평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을 거주 지역으로 만들어야 되는, 그러니까 인구를 유입을 시켜야 된다. 네, 여기 보시면은 복정 1지구라고 돼 있잖아요. 네. 저기를 빨리 개발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여기 살리는데, 지금 여기도 또 나뉘어지거든요. 아, 여기 네네, 복정 복정지고 1지구라고 한 거. 여기에 성남. 이제 아파트가 됐든 이제 들어와야 그렇죠. 그래야 바로 앞에 있는 이쪽 상권이 살아날 것이다. 일부 좀 살아납니다.
그 대신에 여기서는 상업지를 그렇게 많이 만들면 안 되겠죠. 아, 그러니까 복정지구에는. 네네. 지금 왜냐면 이쪽 편도 지금 이거 대부분 이제 상가들하고 연관돼 있거든요. 네. 이거 이쪽 편들이 또 이게 이 송파도로 쪽이 그런데 왜 설계를 이렇게 했을까요? 누가 한 거예요, 이거는? LH에서 했겠죠. 그래서 제가 LH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실질적으로 상가에 대한 비율에 대한 부분이 제대로 계산이 안 돼 있다. 딱 그러더라고요. 다 계산해서 한다고. 계산해서. 근데 이거는 이제 진짜 막말로 팔아먹기 위해서 많이 만들어내는 것 뿐이지, 실제로 이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어떤 생존하고 뭐 성공하도록 어떤 그런 배려가 깃들어 있는 설계는 아닌 것 같네요. 아니죠. 그냥 일단 팔고 보자.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보니까, 지금 이렇게 해서 보니까 위례의 지금 현재 문제가 정확하게 무엇이고, 그 다음에 또 상권이 어디가 살고 어디가 힘들 것인지 이런 게 좀 정확하게 보이네요. 확실히 이 지도를 보니까 이해가 좀 쉽게 되네요. 일반적으로 지도를 보는 게 아니고요. 네. 그 공간에 대한 구분을 해보는 거예요. 아, 구분을? 예. 그러니까 지도만이 아니라? 예. 우리가 지도 보면서 지금 다 몰라요. 근데 자기가 이렇게 그려보면서 저 위치에 따라서 어디가 될 건지를 찾아보면은요. 그려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사실 상가 투자라는 거는 바로 역주변 근처에 예. 역세권에서 해야 의미가 있는 거네요, 결론은. 근데 이 트램이 사실 트램 라인이 이게 사업성이 안 나와요. 저는 이 트램 라인이 사업성 나온다는 걸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위례 신사선만 기준으로 설명하면 위례에서 과연 신사선까지 출퇴근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뭐 그렇긴 하죠. 그러면은 지금 그 라인이 잠실 쪽으로 가서 신사동까지 가는데 그 라인이 뭐냐면 출퇴근 라인이거든요. 그러면 위례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만 타는 거예요. 그럼 사업성이 나오냐고요.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레일을 깔고 한다 그러면 사업성이 안 나와요, 이거. 그러니까 삼성에서도 포기했고 LG에서도 사업성 검토하고 있다가 답이 없잖아요. 이렇게 되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노선을 연장한다는 얘기밖에 안 나와요. 그렇죠. 뭔가 다른 시장을 끌어들일 수 있는, 네, 유입할 수 있는 뭔가를 찾지 않으면 이 자체로는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저 위례 중앙선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일단 저기를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펴서 저기를 활성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상권은요, 어느 한 공간에 집중돼서 만들어지면서 옆으로 퍼져나가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위례 중앙선에 그 조건이 갖춰져 있고요. 또 상권 MD가 현재 위례 중앙선 있는 쪽은요, 주거지하고 맞춰서 MD가 잘 짜여 있어요.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해갖고 차차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위례 사람들이 전부 다 여기서 노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외부에서 놀다가 들어오니까. 그렇죠. 잠자기 위해서 오는 걸 수도 예. 있는 거니까. 일종의 베드타운이죠, 뭐. 예. 딱 보니까 베드타운 아닌가요? 그렇죠. 뭐 직장 환경이 이 근처 이 안에는 없거든요. 자, 그러면 뭐냐면, 젊은 층들, 20대 층들은요, 전부 다 상권 외곽에서 놀아요. 이 동네 밖에서 안 놀잖아요. 그렇죠. 여기 10대들은요, 강남이라든가 대치동 쪽에 학원 다녀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은 여기서 남아서 상권을 이용할 사람들은 직장인들도 어차피 놀고 들어올 것이고. 그러면 주거 단위의 가족들밖에 없어요. 그러네요. 그러면은 상가가 너무 많은 거죠. 그 계산이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위례 신도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실제 이 사람들이 이 안에서 이 신도시 안에서 활동 그 루트가 어떻게 되는가, 그렇죠. 그리고 그 인원이 얼마 정도 될 것인가에 맞춰서 이게 설계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인구수 머리 숫자에 맞춰가지고 그렇죠. 탁 만들어 버리니까. 보시면 제가 LH로 자문하러 다니셔야 돼요. 자문하러 가야겠습니다. 네, 하여튼 이렇게 보니까 위례 신도시의 정확한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어떻게 이걸 개선시킬 수 있을지 이런 방법들이 조금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결국 어렵네요. 살리기는 어렵네요. 네, 살리기 굉장히 어려운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될 수 있는 조건으로 만들어 놔야지 이렇게 좀 복잡하고 어렵게, 그래서 정말 피해 입으시는 분들을 많이 생기게끔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좀 관계 당국에서는 좀 신경 좀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반복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어디 그렇죠. 신도시나 따져보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저기에서 창업해서 실패한 사람들은요, 전부 다 저소득층으로 다 떨어집니다. 저기서 성공한 사람들이 집을 사고 하는 거지, 저기서 실패한 사람들이 집 살 수 못해요. 집 팔아서 오히려 빚막아야죠. 빚막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을 만들어 놓고 해야지만 우리가 뭐 집값이 올라가든 뭐 이걸 만들어도 따라갈 수가 있는데,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이 없는 상태에서는요, 전부 다 저층으로 다 떨어지게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어떤 정책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좀 책임감 좀 가지시고,
좀 정확하게 모두가 좀 살 수 있는, 상생할 수 있는 그러한 설계 혹은 그러한 계획들을 좀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뭐 위례 분석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